곳곳의 기후위기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 소식인데 예. 이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또 다가올 폭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폭염 속 쉴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 이거 저희 기후 톡파원 뭐 청취자 사연 여기에 많이 왔던 맞습니다. 얘기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서인지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기사를 네. 쓰셨거든요. 예, 8월 달에. 예. 그에 대해서 또 고용노동부 답변이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답변까지 나올 정도로 네. 했는데 어제 28일 올라온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님의 기사는 굉장히 현장과 또 전문가 견해까지 또 법 조항까지 살펴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감히 제가 평하자면 네. 그래서 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35도에도 이래야 기후변화에 폭염엔 좀 쉴 권리 급부상하고 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감하고 계시죠? 네.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미 익히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려야 될 올 여름에 있었던 한 가지 일. 폭염 속에 청년이 쓰러졌잖아요. 아, 코스트코. 네. 네. 6월 달이었어요. 6월 19일 네. 코스트코 하남점, 경기 지역입니다.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와 주차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29살 김동호 씨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최종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결국 온열 질환이죠. 그렇네요. 이 고인의 스마트폰 앱에는 사망 당일까지 사흘간 하루 평균 36,000보를 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36,000보면 아유. 22km를 네. 걸었다는 거죠. 카트를 끌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네. 당시 하남시에는 체감 온도가 이틀 연속 35도가 넘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유. 이 문득 생각하면 코스트코 에어컨 세고 시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죠. 이걸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휴식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휴식장이 또 멀었대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하면서도.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아예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쉬기도 하고 또 근데 뭐 쉴 수가 없죠. 일이 맞아요. 계속 오니까. 올해 8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3.6일 더 많았다고 합니다. 14.1일을 기록한 가운데 네. 이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는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이 네. 말은.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네. 세계 보건기구 WHO가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망자와 피해자가 항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통계로도 입증이 되는 게 지난 5년간 23분이 일터에서 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될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렇죠.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니까. 예, 23분은 산재로 인정받은 분들만 네네. 그렇다는 거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또 신청조차 못했고 네네.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네.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석 달간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2,632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해다. 네. 근데 이제 발생 장소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실외 작업장이었죠. 그렇죠.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두 번째가 논밭이었고요. 농사 짓는 분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 네. 길가에서 온열 질환, 실내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 집에서 온열 질환, 운동장 공원에서의 온열 질환도 있었습니다. 실내 작업장이나 집에서 온열 질환이 생기는 건 에어컨을 안 틀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온열 질환이라는 게 결국 실내외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전방위적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을 것 같다. 네네. 근데 이제 폭염 속에 쉴 권리는 법에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는 돼 있는데 네네.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네. 하위 법령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현장에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그냥 권고사항 정도로 있나 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뭐 징역형이다, 뭐 이러면 사실 좀 무시무시한 센 네네. 처벌인데 그 처벌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촘촘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위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하위 법령을 들춰봐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규칙을 보면 폭염에 노출돼서 열상병 등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히 휴식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답니다. 그럼 적절히 휴식이 뭐냐? 아이고. 이게 진짜 아유. 그리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네네. 뭐 이런 식입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10분 정도, 1시간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 네. 35도 이상이면 15분 휴식. 그런데 이게 어디서 휴식을 하냐고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게 강제성이 없는 이것조차 강제성이 권고사항. 없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강제성이 있는 법규에는 구체성이 없고 구체성이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는 강제성이 없고 이런 지금 상황을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올해 들어서도 벌써 여러 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법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사업주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니까 나오는 것이죠. 네. 이미 건설 노동자의 81.7%가 올해 폭염 속에서도 중단 없이 일했다. 아유 너무 이런- 위험합니다, 진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사실은 각 사업장에서 네. 이미 그 사업자 주에서도 이제 중간 관리자분들은 아마 그 애환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 오면 또 공사를 못 하니까 네. 날 맑으면 또 해야 되는데 폭염이 그땐 너무 심하고 폭염이고. 현장에서는 너무 덥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천천히 가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사업장에서는 법제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는데 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사업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1일에는 이제 그 물류센터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사실 웬만하면 택배로 다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이 택배 물건들을 분류하는 이제 중간 하차장. 여기 또 노동 강도가 엄청 세잖아요. 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8월 1일 체감 온도 33도, 35도가 넘는데도 휴게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폭염 대책을 촉구하는 하루 파업을 벌이기도 했고요. 네네. 또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받으면서 달리잖아요. 네네. 폭염 때. 근데 이제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잖아요. 그렇구나. 이 안전 장구들을 착용하고 하면 또 더 덥겠네요. 이게. 예, 더구나 이분들의 신분이 이제 그 개인 사업자이다 네. 보니까 주문이 오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플랫폼 배달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곳에서는 네. 폭염을 할 때 작업 중지가 되면 이게 손실로 오는데 네. 이 손실을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하고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하는 기후 실업급여를 도입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위험해도 쉴 수가 없다는 나갈 얘기겠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게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만약 법적으로 폭염 때 몇 체감 온도 몇 도가 되면 네. 배달 앱에서 주문을 받지 마세요. 네. 라는 법적 조치가 가면 이분들한테는 또 생계가 또 위태위태해지는 그렇네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속에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갈래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네. 하나는 아는데 이런 애환을 아는데 사업장마다 노동 조건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하나의 다양하니까. 규정으로 묶는 거는 어렵다. 하나의 사항을 법령에 묶는 건 사실상 어렵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권이나 네.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건이 다양해서 모든 사항을 하나의 규정으로 묶는 게 어려운 건 모든 법이 다 그렇잖아요. 다 이건 그렇습니다. 사실. 예. 네. 그거 하라고 이제 법인. 네. 그 국회 이제 뽑아서 그렇죠. 보내고 그 밑에 이제 또 보좌하시는 분들 보내고 그렇죠. 또 행정기관에서의 또 전문가들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그런 네, 거잖아요. 네. 이건 좀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만들어야죠. 맞아요. 예, 어렵다고 손 놓으면 안 되는데 네. 이 속에서 이제 사실 보도가 적지 않았어요. 정말 8월 달에 또 너무 더웠기 때문에 맞아요. 이 속에서 뭐 정부에 대한 성향이 어떻든 이걸 가리지 않고 이 정말 많은 매체들이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 네. 또 노동부의 허술한 관리, 법령상의 구멍 이거를 지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고용노동부가 자체 누리집에 설명 자료, 그러니까 즉 해명 자료죠. 네, 네.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워낙 작업장이 많고 유형이 다양해서 네. 어렵다. 결국은 사업주들이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법에는 사업주들에게 우리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도 홍보 열심히 하고 8월 한 달간 노력할 것이다. 뭐 요 정도 내용 이외에는 다른 내용을 제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의 보완 조치가 네. 반드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구체성을 담보해야 된다. 법이 사실은 강제성이 있는데 네.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성이잖아요. 네. 따라서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구체성을 담보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죠. 강제성이 없으면 아무리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이걸 누가 지키겠어요. 네, 각자가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요즘 ESG가 어쨌든 대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ESG의 환경 E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ESG의 환경 E뿐만 아니라 사회를 뜻하는 E와 S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후 폭염 속에 우리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거. 현명하게 보장하는 거. 네. 이것이 정말 이 시대 최고의 ESG가 아닌가. 그렇네요. ESG 팀을 만들어서 무언가 따로 또 연구하고 하실 텐데 네. 이 폭염의 쉴 권리야말로 E와 S가 동시에 충족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경우도 아니 배달앱이면 플라스틱 용기인데 배달앱이 무슨 ESG야?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ESG 분명히 있다. 네네. 배달앱이 하실 일이 있다. 네네. 폭염 속에 그리고 비가 막 세차게 올 때 그때 또 짜장면 배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할 수 있는가. 네. 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연구하셔서 사례를 만들어내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ESG고 그것이 그 소비자한테 결국은 선택을 받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폭염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지만 내년 폭염 와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논의가 나온 건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테니까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비가 와서 좀 공기가 좀 시원해진 것 같다 네. 싶어서 이럴 때면 공기청정 그룹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에어 서플라이 로스트 인 러브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강준 PD였습니다. 네.